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집단과 표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수조사라는 게 무엇인지 볼 건데, 자, 우리가 어떤 통계조사를 할 건데, 그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수조사는 모든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인구수가 알고 싶어. 또는 우리 학교 2학년의 수학 평균 점수가 궁금해.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한 명 한 명 다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다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부만 좀 뽑아서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표본조사라고 됩니다. 자, 그래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서 일부분만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여론조사,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여론조사라는 건 전 국민한테 다 전화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일부한테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조사라는 것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서 일부분만을 뽑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학교 수학 평균 점수가 궁금해.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년 전체, 학교 전체를 다 한 명씩 점수를 다 조사해가지고 내가 알아냈어.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학교 수학 평균 점수를 알고 싶은데 우리 학교 모든 애들한테 다 물어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나한테 친한 친구들 아니면은 우리 반하고 옆반만 물어보고 평균이 대충 이 정도 나왔으면 다른 반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표본조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수조사라는 것은 어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분만을 뽑아서 하는 게 표본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학교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죠. 여기가 모집단. 자, 그 다음 모집단의 일부분을 표본. 그러니까 얘가 표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표본. 자,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 자,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반하고 옆 반의 학생 수를 더한 게 표본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표본을 하나씩 뽑는 걸 추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수명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좋을까? 표본조사를 하는 게 좋을까? 자, 내가 타이어 10개를 만들었어요. 아니, 100개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 100개를 다 조사했어. 그랬더니, 대충 2년 정도씩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다 조사를 했으면 100개를 2년이 지났겠죠. 그러면 새 타이어가 없죠, 하나도. 그러면 내가 타이어를 다시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 수명을 조사하려면 내가 100개를 만들었으면 이 중에 한 10개 정도만 해가지고 대충 10개 해보니까 수명이 한 2년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2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가 표본조사가 됩니다. 자, 병역 판정 검사. 자, 병역 판정 검사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살들을 내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21살들을 다 대상으로 병역 판정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다 아주 신체가 건강하고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 와라 21살들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니까 20살도 괜찮지 않을까? 22살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 했는데 조금 군 생활이 힘들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살이 모든 걸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줘야 된다. 자, 과일의 당도 검사. 자, 과일의 당도 검사도 마찬가지. 아까 요것처럼 모든 과일을 다 당도를 검사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핀을 찍는다든지 이러면은 다 뭔가 상처가 남고 흔적이 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과일을 사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도 표본 조사를 한다. 자, 우리나라의 총 인구 조사. 우리나라 총 인구를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표본만, 일부분만, 전주시만 또는 아니면 서울시만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인구만 했더니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고 우리나라 전체 시가 몇 개 있으니까 거기다 몇 배 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대전시에 인구를 조사했더니 몇백만이니까 그 몇백만에다가 전체 시가 몇 개 있으니까 몇 개 곱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표본조사가 좋을까? 전수조사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전수조사에 더 적합한지, 표본조사에 적합한지 한번 그냥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넘어가서 자, 표본 추출의 원리. 자, 표본조사의 목적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아도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만 다 추출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니까 수면 시간이 적겠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적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연령대에서 표본을 추출하면은 이게 전체를 나타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연령대를 좀 다양하게 뭐 고등학교 2학년도 해보고 25살도 해보고 31살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임의 추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학교 전체의 평균을 알고 수학 점수의 평균을 알고 싶어. 그런데 우리 학교 전체 수학 점수를 알고 싶은데 전교 1등에서 30등의 점수만 딱 알아가지고 걔네들 점수로 평균을 내버리면 너무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막 아무나 해야 돼, 아무나. 그래서 아무나 뽑아가지고 야 너 지나가다가 너 몇 점이야? 물어보고 너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해야 대충 잘 못하는 친구부터 잘하는 친구들까지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임의로 추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추출된 표본을 임의 표본이라고 하고 이미 추출할 때 제비뽑기, 난수주사위, 난수표 등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난수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엑셀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하면은 1부터 3천까지 해서 10명을 이렇게 뽑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에 나온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한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은 후에 다시 추출하는 것을 복원 추출,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지 않고 다시 추출하는 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내가 10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명만 조사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10명을 또 조사할 거야. 그러면은 10명이라는 숫자는 1000만 명 안에서 되게 적은 숫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모집단이 1000만 명이라는 아주 큰 숫자니까 거기에서 계속 추출하는 것이 복원 추출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면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씩 복원 추출. 자, 그러면 5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낼 건데 첫 번째 꺼낼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꺼낸 공을 딱 꺼내서 뭐가 적혀있네? 확인하고 다시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5개의 공이 있고 또 뽑는 거니까 또 5개의 공을 뽑겠죠. 2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자,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는 처음에 내가 공을 꺼내서 3번을 뽑았네?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공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엔 5개, 두 번째는 4개. 그래서 20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자, 동시에 2개를 추출하는 경우는 5개 중에 2개를 동시에 뽑아야 되는 거니까 OC2가 되겠죠. 그래서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자,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찐. 그러니까 내가 전체를 대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평균을 조사하고 분산 조사하고 표준 편차를 조사한 거니까 이거는 진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 모집단이니까 앞에 모자를 붙여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각각 그거를 평균은 m,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표본 n인 표본을 x1부터 xn이라고 할 때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기호로 x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표본 평균은 내가 1번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반, 2반을 조사할 건데 1반 1번부터 2반 끝번까지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눠주자 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요거는 그냥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자, 표본 분산. 자,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분산이잖아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지금 보시면 n개니까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1로 나눴잖아요. n-1로 나누는 것은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역시 표본 분산의 루트 씌워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모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체 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낸다면 이 모평균이라는 것은 상수가 됩니다. 딱 정해져 있죠. 학교 전체 평균 점수는. 이거는 다 조사를 하면은 학교 평균 점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표본 평균 x바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가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수학 점수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번에는 1반과 2반을 조사를 하고 또 다음에는 오늘은 한번 9반하고 10반을 조사해볼까? 다음에는 뭐 5반, 6반을 조사해볼까? 하면은 얘네들의 평균이 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추출한 표본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x바가 이제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x바의 평균, 표준 편차 등을 다시 구해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교과서 113페이지에 쭉 나타나 있는데 결론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모집단의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 분산의 루트 씌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가 또 다른 이름은 기대값이잖아요. 요 평균의 또 다른 이름은 기대값. 그러면 내가 이 표본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이
실제 평균하고 같아지기를 기대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같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들의 평균이 실제 평균하고 같아질 거야 라는 기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는 m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분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n개를 뽑았으니까 그 n개에 대한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n개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문제 4번 한번 보시면 어떤 각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평균이 860이고 표준 편차가 60g이다. 자, 얘는 이제 모평균, 모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이 860인 거고 시그마가 60인 거예요. 자, 그러면 36가구를 추출한다. 그러니까는 표본의 크기가 n, 3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자.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x바가 표본 평균, 그리고 2라고 붙였으니까 그거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x바라는 것은 그러면 이 모평균하고 일치한다. 자,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루트 36분의 60이다. 그래서 6분의 60 해가지고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가 평균이 m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잘 보시고,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평균은 같은데 이 표준 편차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표준 편차를 할 때 이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n이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3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n이 충분히 크다면 원래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이 평균이 20분,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니까 원래 전체 모집단이 평균이 20분,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학교 학생 중에 36명을 이미 추출한다. 얘가 표본의 크기 n. 자,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18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평균이 18분 이상인 거니까 표본 평균 x바가 18분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x바라는 것은 어떻게 정규 분포를 따를 거냐면, x바는 평균은 똑같이 20분이 나올 거고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6이 되죠. 그래서 6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켜주시면 6분의 5분의 18-20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고, p의 g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12 그러면은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마이너스 2.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요렇게 모양이 그려져서 0부터 2.4까지의 확률에다가 0.5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4까지의 확률은 표를 찾아보시면 0.4918이래요. 그래서 0.991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시면은,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kg이고 표준 편차가 4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평균이 18,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이 중에서 16명을 이미 추출하겠다. 얘를 n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짐의 평균 무게가 17kg 이상, 20kg 이하일 확률을 구하자. 그러면 나는 지금 P의 X바가 17 이상, 20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는 거고, 그러면 X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규 분포를 따를 거냐면 평균은 똑같이 18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16이니까 4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표본 평균이라는 것이 1의 제곱인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를 거다. 자,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은 P의 1분의 17 마이너스 18 1분의 20 마이너스 18 자,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해 보시면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그러면 나는 요만큼의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확률은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한번 살펴보면 자, 0부터 1까지 확률이 0.3413, 2까지가 0.4772, 1까지가 0.3413, 2까지가 0.4772. 자, 그래서 더하시면은 85가 되고 18, 0.818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표본 평균을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았을 때 표본 평균의 분포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